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금성, 태양, 수성에 이은 태양계 시리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은 바로 지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행성 중 왜 유독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기 전에 오늘 한 번이라도 혹시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파란색입니다. 지구의 대기가 태양빛 중에서도 단파적인 푸른빛을 주로 산란시키기 때문이죠. 반면 저녁 하늘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더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다 보니 단파장의 푸른색 가시광선이 아예 거의 다 산란되어 사라져버리고 붉은 계열의 장파장들만 남아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표면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닌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 행성은 푸른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푸른 행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칼 세이건이 미 항공우주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아가며 찍었다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1990년 2월 14일 나사의 보이저 1호가 태양으로부터 약 65km나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리죠. 물론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붉고 검은색이었고 중간에 빙하로 뒤덮였던 스노우볼 지구 시절엔 하얀 빛깔이었지만 지구는 40억 년 이상 지금과 같은 푸른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구 표면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 때문이죠. 앞서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바로 지구의 기원이죠.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인 약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고 50억 년 전에는 태양계 성운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후 성운의 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밀도의 핵이 생성되었고 계속된 중력 수축 작용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인류에게 아주 소중한 별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태양 등판. 태양이 만들어지는 동안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생겨났고 태양 주위를 돌며 서로 충돌을 반복하다가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배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지구형 행성 가운데 하나인 지구는 원시 태양 형성 이후 약 46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미행성이라 불리는 작은 조물애기 천체였던 지구는 자주 크고 작은 다른 조물애기들과의 충돌을 버티며 크기를 키워나가죠. 마치 근육을 키우려면 강한 자극으로 근육을 찢어 키우는 것처럼 지구도 다른 미행성체와 충돌하고 흡수하며 소위 맷집을 키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미행성체의 충돌로 점점 커진 원시 지구는 강한 중력으로 더 많은 미행성을 모았고 점차 빨라지는 충돌 속도와 더불어 엄청난 고온고압의 상태가 지속되었죠. 이제 지표면의 온도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암석들이 녹아있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였죠. 전부 녹아버린 덩어리에서는 대류가 시작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무거운 고밀도 물질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지구에 핵을 형성하고 가벼운 저밀도 물질은 떠올라 멘틀층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점차 지구를 때리던 미행성체의 충돌 횟수가 줄어들자 지구는 급격하게 식기 시작했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마그마가 굳기 시작했고 얇은 지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의 기원에 대한 가설은 우선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마그마 안에 있던 수증기가 빠져나와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이 비가 되어 내렸다는 가설입니다. 이렇게 내린 비가 모여 지구에 바다를 만들었고 이제 지구는 마그마 그 위에 얇은 원시 지각, 바다 그리고 대기의 층상 구조를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가설은 애초에 원시 지구에는 물처럼 쉽게 증발하는 분자가 존재하기는 어려웠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 분자는 전부 이미 흩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대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적당히 쌀쌀한 곳에서는 수증기가 얼음이 될 정도로 온도가 낮았고 여기 있던 소행성이나 멀리서 온 해성들이 얼음을 머금고 지구에 불시착했다는 가설입니다. 어쨌거나 지구는 미행성체 혹은 소행성이나 해성 충돌이란 외적 요인과 대류 현상이란 내적 요인이 결합하여 만들어졌죠. 바로 이게 지구의 탄생과 그 위에 존재하는 바다와 물에 대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가설들입니다. 지구에 물이 존재할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태양과의 거리 덕분이죠. 인간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가듯 그 거리가 딱 적당했기 때문에 수증기도 얼음도 아닌 물로 존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들이댔던 금성과 수성은 너무 뜨거워서 다 증발해버렸고 너무 거리를 두었던 화성은 추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과연 지구에 지금처럼 많은 물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지구의 물은 멀리서 해성이나 소행성이 실어온 것이 아니며 지구 형성 단계에서부터 이미 지구에는 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왔죠. 콘드라이트, 운석, 등판. 이 운석은 초기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 귀한 운석으로 지구와 구성 성분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녀석은 원시지구처럼 태양 근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햇볕에 잘 말라서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측되었죠. 하지만 힘들게 구해서 분석해보니 운석 안에는 수소가 매우 풍부했고 만약 초기 지구가 이런 상태였다면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3배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과학계에선 다양한 가설들로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어쨌든 다른 행성과 달리 지구에 물이 존재합니다.
존재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시원하게 들이킬 수밖에 없는 무색, 무취, 무미의 투명한 액체 물.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만큼 중요한 건 물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류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여전히 지구에 충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깊던 얕던 일단 물이 없으면 큰 배를 만들 사람이나 재료조차 존재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 앞으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구에 존재하는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두가 한 번쯤 떠올리기를 소망하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